컷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컷 기능은 뭔가 이렇게 새로 만들거나 삭제하는 기능은 아니고 있는 그냥 덩어리 자체를 잘라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점선면 컴포넌트 모드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오른 클릭을 하시면 이제 라인 컷, 플레인 컷, 루프 컷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컷 툴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라인 컷부터 살펴보시면 일단 이렇게 나이프 모양으로 아이콘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디폴트가 이제 visible only라는 것들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식은 이제 바깥쪽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연장선이 미리 보기가 되고 이렇게 떼주시면 계속 이어서 뭔가 이제 칼선들을 잘리게 되는 기준이 되는 이런 칼선들을 그려 나가는 방식으로 컷 툴을 쓰시게 되고 이제 내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라고 할 때는 ESC 키를 누르시면 그 상태 그대로 잘린 면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투시가 있는 퍼스펙티브 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보시면 나는 이렇게 평면이라고 생각하고 잘랐는데 돌려보면은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서 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정각으로 잘라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평면 뷰로 가셔서 컷 작업을 하시는 것도 저런 어떤 퍼스펙티브에 의한 어떤 오류를 조금 피할 수 있는 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보시면은 ESC 키를 눌러보시면 잘리긴 잘렸는데 뒷면들은 아직 잘리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비저블 올리라는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점에서 노출이 되어 있는 면만 컷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원하시면 이 옵션을 켜두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뒤에 숨어 있는 면까지 다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자르고 싶다라고 의도를 한다면 이 체크를 풀어주시게 되면 ESC 키 눌러보시면 이제 숨어있던 뒤에 면 구조도 한 번에 이렇게 잘리는 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잘린 건 아니에요. 그냥 분할이 돼서 구조가 이제 분할을 시켜준 개념에 가깝고 이 포인트를 잡고 움직여 보시면 이 포인트들 구조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 위에 부분들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위치만 이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르면서도 얘네들을 구조적으로도 이제 분리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라인 컷 툴을 쓰실 때에 이제 슬라이스 모드를 컷 모드가 아닌 스플릿 모드로 적용을 해 주시게 되면은 자르고 나서 ESC 이렇게 누르시고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제 붙어 있던 구조들이 움직여 보시면은 따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기본 모드에서 사용할 때는 그냥 그 구조에서의 엣지만 하나 추가되는 효과만 주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스 모드를 스플릿으로 모드를 바꿔주게 되면 자름과 동시에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분리시켜주는 근데 아직까지 얘는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인 상태인 거예요. 스플릿이라는 거는 이제 좀 뒤쪽에서 디스커넥트랑 이제 스플릿 면을 이제 구조를 분리하거나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파트가 나올 텐데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리되어 보이지만 결국엔 얘는 하나의 오브젝트, 축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단일 오브젝트에서 이제 구조적으로만 이렇게 분리시켜 주는 스플릿. 하나의 오브젝트인데 떨어져 보이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방식을 이제 스플릿이라고 하고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아마 콘텐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죠. 클릭, 드래그해서 선 만들고 자르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정도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네요. 이제 restrict to selection, 나이프 툴 혹은 컷 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이프 툴이라고도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근데 시나모포드에서 이제 컷 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클릭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컷을 적용시켜주면서 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원하지 않은 부분을 컷을 하게 되는, 그래서 숨어있던 부분들이 이제 한참 작업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컷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잡아놓고 이제 컷 툴을 쓰시게 되면 그럴 때에는 restrict to selection이라는 걸 체크를 켜주시고 컷 툴을 적용해 주시면 내가 선택해 놓은 그 폴리곤 부분에만 이제 컷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은 부분에 실수로 컷을 하기 싫을 때에는 미리 내가 컷 작업을 할 폴리곤들을 선택을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컷을 해 주는 게 조금 안전할 때도 있고요. 이거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오른 클릭해서 플레인 컷 한번 볼까요? 플레인 컷 같은 경우는 음, 일단 모드는 기본적으로 컷 올이라고 해놓고 플레인 모드를 프리 혹은 월드 축이라고 해서 이제 월드라고 먼저 설정한 건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월드 축 기준으로 플레인 x, y, 지금 제가 조금 거추장스러워서 월드 축을 이제 월드 엑시스를 보기를 꺼놨었는데 다시 한번 켜보시면 월드 엑시스의 x와 y축 방향으로 만들어진 평면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를 그 방향성으로 이 구조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칼질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평면 개념으로 칼날을 통째로 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레인의 이제 축 방향성을 바꿔주게 되면 뭐 Y와 Z축으로, 녹색 Y와 파란색 Z축으로 이루어지는 평면 방향으로 칼날을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평면, 이렇게 2차원적인 평면에 칼날을 통째로 대서 이렇게 퉁퉁퉁 썰어낼 때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플레인 컷이라는 게 있고요. 플레인 컷보다는 이제 루프 컷을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되긴 합니다. 루프 컷 같은 경우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서 그 중간면에서 이제 칼날을 대주는 뭐 그런 개념이어서 중간 엣지와 이제 포인트와 포인트 그 사이에는 하나의 엣지에서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잘려져 있는 면이 이제 미리 보기가 되고 위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잘린 선의 위치를 뭐 이렇게 슬라이드를 가지고 조금 더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 잘린 면의 개수를 플러스를 눌러서 개수를 늘려줄 수도 있고 뭐 줄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이렇게 불규칙하게 저희가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을 해서 뭐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 좀 편리한 인터페이스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지금 배열되어 있는 엣지들이 균등 분할이 되어서, 그러니까 모든 간격들이 동일한 간격으로 정렬이 되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엣지 개수를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루프 컷, 아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프 컷은 좋은 게 뭐냐면 플레인 컷하고도 비슷하긴 한데 루프 컷이 좋은 이유는 지금은 이제 예제를 큐브로 만들어서 조금은 설명이 되기가 좀 어렵지만 구조 자체가 만약에 뭐 큰 이런 볼륨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예제가 있다라고 하면 루프 컷이라는 거는 지금 큐브처럼 이렇게 경직된 어떤 단면을 그리지 않아요. 그냥 이 전체적인 구조의 동세를 읽어서 그 칼날을 그 동세에 맞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동세를 따라가게 분할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루프 컷은 굉장히 뭐 기본 볼륨을 잡아놓은 후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면 분할을 작업하기에 아주 굉장히 편한 접근 방식이 될 수가 있고 아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프 컷까지 사용을 좀 해 보시면 이제
내가 조금 더 잘라내서 분할이 필요한 개념의 덩어리들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꼭 이렇게 분할을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라 뭐 조금 작업하기 까다로운 쉐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이프 지금 라인 컷 같은 아이를 통해서 조금 뭐 다각형 같은 쉐입들은 또 잡을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 보시면은 뭐 폴리곤을 직접 그릴 수도 있는 이제 폴리곤 펜이라는 툴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이후에 폴리곤 펜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콘텐츠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만약에 뭐 통째로 플레인이 이런 식으로 있고 레이어가 모두가 켜져 있어서 새로 만든 플레인이 노출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플레인을 컬러를 적용시켜 보고 서브 디비전을 1, 1 하나 그리고 에디터블을 해서 이제 면 모드로 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보이지 않게 한번 해볼까요? 비저블을 다 꺼봅시다. 네. 하나의 폴리곤에서 뭐 좀 이렇게 다양한 도형의 뭐 구멍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커틀로 이렇게 클릭하셔서 닫힌 구조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닫힌 구조의 면을 컷을 지금 해낸 거죠. 그래서 컷을 해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가운데 폴리곤 부분을 선택해서 딜리트 키 해주시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모양이 이렇게 멋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접근을 할 때에 나이프 툴로 이렇게 약간 좀 자유로운 형태를 이렇게 잘라 나가면서도 이제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씬을 셋업 하실 때에 주로 이제 배경 요소에서 뭐 풀이라든지 뭐 식물들 배경 요소로 표현을 하실 때 이제 아틀라스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식물 모델링에 표현되는 매핑 소스를 평면화 시켜 놓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는 그 아틀라스라는 걸 활용하실 때에 이렇게 평면에다가 그 아틀라스 소스를 매핑하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나이프로 커툴로 따내서 따다가 사용하는 뭐 그런 활용을 하실 때에도 이렇게 커툴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 그건 아마 이제 재질이라든지 뭐 머티리얼 혹은 뭐 텍스처를 다루게 되는 그런 콘텐츠에서 관련된 예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개념만 좀 설명을 드렸고, 컷 툴은 뭐 요 정도로 뭐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